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네. 함께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걸로 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민성 대장군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입냄새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소화기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사실 특별한 질병은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대변의 변화, 설사가 더 심해진다든지 평소와 다르게 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복부의 불쾌감, 가스가 찬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팽만감이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복통이나 배변 변화가 생긴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통틀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CT를 찍든 내시경을 하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하지만 본인은 정말 괴롭고 생활이 힘들고 네. 이런 환자들을 통칭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죠.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자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가더라고요. 예. 보면은 왜냐하면 배에 이제 가스가 차서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지 시험 보는 시간에 그 소리가 난다든지 가스를 방귀를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경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치료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증상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은 증상이긴 네.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선생님들이 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을 그쵸? 증상인데 네. 실제로는 꾀병은 아니고 네.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가스가 많이 차는 것이 네. 사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시간도 길고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보다는 가스가 더 많이 차고 그것이 정상이지만 이게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거죠, 이 환자들은. 거기에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더 들어가는데요. 또 이제 조용한 교실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부담감. 또 요즘 청소년들은 또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너무 민감하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장의 운동이 자율신경계통이 불안정해지면서 오히려 더 갑자기 항진이 되거나 대장의 연동 운동이 뻑뻑하게 부드럽지 않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장이 갑자기 꾸룩꾸룩꾸룩 거리면서 소리가 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본인이 또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배에 힘이 들어가고 자연스러운 방귀 배출도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팽만감이 생깁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땐 이런 거는 이제 감기 울결, 기체 증상 이렇게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환자분에게 이 증상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고요. 또 본인만이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이거로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심리적으로 환자분이 안정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이런 기체 증상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뭐 향부자, 지각, 빌랑 같은 약제들을 써서 위장 쪽, 대장 쪽 안에서의 기운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도움을 해주고 또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소화장애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뭐 산주인이나 백봉신 같이 안신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편안할 안자에 정신 신자 그런 약제들을 써서 긴장감을 풀어주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상담만 하고 가셨는데 증상이 사라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는 실제로 거죠. 증상도 있고 육체적인 증상도 있지만 거기에 심리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조금 여유 있게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버스만 타면 바로 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왠지 불안해해서 긴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복통이나 또 계속되는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왜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스가 차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면 오히려 이제 직장인들이나 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평생 소원이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환자분은 뭐 운동을 하러 가시면 뭐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러 가시면 게임을 다 끝내지 못하시고 항상 마무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또 심한 분들은 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역마다 내려서 대변을 보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집에서 혼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일요일은 배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과 관련이 많은데요. 대개 이런 분들이 생긴 원인이 대개 크게 한번 고생을 하세요. 실제로 내가 배가 아팠는데 뭐 버스를 타서 내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뭐 시험 시간이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고생을 한번 했던 경험이 머릿속에 남으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 몸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은 원래 장을 편안하게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장에 보내서 장의 운동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갑자기 아프고 변이 마렵죠. 그래서 화장실을 막 뛰어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배가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치료를 할 때는 그냥 장이나 위쪽만 치료를 하겠다고 접근을 해서는 치료가 잘 되질 않고 조금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약재들을 위주로 그런 약재들 위주로 약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장과 소화기, 위장 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좋아지고 나면 좋아지는 가속도가 굉장히 빨리 생깁니다. 한 번 마음이 편해지면 그 다음에는 더 편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심한 경우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의외로 한방치료로 가셨을 때 10년, 20년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치료를 받고 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